안녕하세요. 저는 잠실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창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6학년도 잠실고등학교 통합과학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실고등학교를 방위 로고스 학원에서 5년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잠실고등학교의 특징,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특징, 시험의 출제 유형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에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잠실고등학교의 특징이죠. 학교 분위기, 수업 특징, 그 다음에 시험의 출제 특징,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잠실고등학교를 어떻게 수업하고 관리하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저랑 공부한 친구들이 작년의 결과는 어땠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통합과학 내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은 무조건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개정 통합과학이 된 이후로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신을 통해서 수시나 그 다음에 수능을 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에서 이 내신 1등급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이 수능형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중학교 A등급이 1등급의 고등학교 1등급의 수준은 아닙니다. 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중학교에서 30% 초반까지 A등급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신의 본질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의 본질은 매번 학교에서 수업하는 수업 내용의 파악, 선생님들의 특징, 수업 내용의 파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내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는 노력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늦지 않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잘하고 과제하고 채점하고 질문하고 클리닝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노력과 태도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습관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공부에도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실고등학교 내신 평가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는 통합과학의 기준 단위가 8단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해가지고 8단이고요. 과학 탐구 실험까지 하면 뭐 12단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이사항에 보면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며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잠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준으로 보시면 수행평가가 40%고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 30%를 해가지고 내신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매번 달라지기도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연학과 실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엘니뇨 원리와 탐구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좀 바뀔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잠실고등학교 내신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는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습서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친구들은 미래행 관련 자습서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신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학생 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155명이었습니다. 2학기 때.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15명이죠. 근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보다는 좀 적게 학생 수가 모집이 돼서 올해는 190명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의 파악이 중요하죠.
선생님이 다르시면 출제 내용, 수업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작년과 같은 선생님이 계시는지 제가 올해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선생님을 좀 활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신지, 수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수업하십니다. 자, 작년부터 개정통합과학이 됐기 때문에 작년 프린트하고 올해 내용 프린트가 같은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같다면 이제 미리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 문제를 매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문제는 학교에서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이유는 물리화학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원에서 제가 함께 아이들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린트 자체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의 추가적인 설명, 필기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술형 채점 기준이 좀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잠실고등학교 작년 내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신 결과에 대해서 학원 블로그에 실제 성적표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5년도 작년이죠. 1학기 때는 전교 1등. 저희가 쓰진 않았지만 전교 1등 포함하여 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명 중에 5명. 2학기 때도 5명입니다. 전교 1등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5명입니다. 작년에 제가 수업했던 친구들이 수강생이 20명입니다. 20명 중에 5명이 1등급이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4년과 23년에도 내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과 23년에는 1등급이 4%였기 때문에 7명이었습니다. 7명 중에 전교 1등 포함해서 4명, 3명. 23년에는 똑같이 4명씩.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1등급을 달성하는 강사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내신 기간에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스터 오브 컨셉입니다. 개념서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함께 채워가는 그런 개념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워크북입니다. 여기에는 레벨 1, 레벨 2 서술형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그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송파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의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담고 있는 교재입니다. 물론 잠실고등학교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시험 출제 꿀팁이라고 해가지고 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주 기준에서 내신 흐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주차별 진도를 나가고 개념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자, 실제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오자마자 좀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 오자마자 필수 개념 암기 체크,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암기한 내용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면 과제 질문을 하고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빈칸 넣기와 누적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주간 테스트를 실시하고요. 테스트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수업 리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온라인 클리닉 같은 공지사항을 전달을 하고요. 추가 클리닉 30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거나 조교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가 클리닉은 테스트에서 기준 점수가 미달된 친구들은 남아서 필수 개념 암기 체크를 다시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6주차, 7주차는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상 모의고사를 2번 보고요. 오답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팁 위주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자, 8주차는 직특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 프린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관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프린트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제가 필기를 해서 요약본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탐구나 해보기 위주로 중단원 평가 이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8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수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4단계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클리닉입니다. 자, 목요일날 요일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자, 시간은 밤 11시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밤 11시로 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면 밤 11시는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뭘 하냐? 줌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이 있을 때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클리닉이 아니라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개념 정리를 조금 소홀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한 번 더해서 개념을 2번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클리닉인데 이것도 요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이건 제가 하는 시간이고요. 학생들은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현장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클리닉에 나오는 친구들은 과제 성취도가 안 나온 친구들이 무조건 나와서 저와 함께 과제를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 수업후 30분 클리닉은 테스트 기준 점수 미달 친구들이 남아서 하고 가는 클리닉입니다. 5단계 같은 경우는 온라인 클리닉 때 했던 전범위 개념 영상을 다시 묶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래서 암기하는데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단계는 직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온라인 자습실이 있는데 새벽 2시나 3시까지 저와 함께 온라인을 켜놓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질문을 하면서 시험 전날 직특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제가 하는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클리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고요.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 받고 첨삭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 보내는 문자인데요. 그냥 문자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 매주 수업 내용, 테스트 점수, 그다음 과제율,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학생 개별 보안 사항까지 자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보안 사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좀 신경을 써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업 영상과 온라인 클리닉 영상도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할 때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 클리닉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십니다. 통합과학을 어려워하는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공부는 노력과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꾸준한 루틴으로 빠지지 않게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잠실고등학교는 저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실고등학교는 방위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자, 그럼 올해에도 잠실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로 부모님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